경우의 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사건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죠.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00원짜리 동전 1개와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순서상으로 표현한다면 앞,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2개의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는 앞, 뒤뒤 해서 2가지가 있죠. 이번에는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16, 25, 34, 43, 52, 61 해서 총 6가지네요. 이 중에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여기 파란색 색칠한 부분이므로 경우의 수를 다 세보면 7가지가 되죠.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법칙을 생각하겠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6이 되는 경우를 구해보면 3인 경우는 2가지, 6인 경우는 5가지, 두 눈의 합이 3이면서 동시에 6일 수 없으므로 2와 5를 더해서 총 7가지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든 가짓수를 더하여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를 집합 1,3, 2,1로 둔다면 A는 합이 3인 두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합이 6인 경우는 이와 같이 집합 B로 나타낼 수 있을 때 B의 원소의 개수가 총 5개입니다. 이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집합 A 합 B의 원소의 개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으로 풀면 됩니다. 위의 경우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서로소인 상황이므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가 각각 mn가지이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입니다.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듯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가짓수만큼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므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요. 문제 상황에서 또는이나 혹은 뭐뭐이거나 등과 같은 표현을 쓰면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듯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곱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건이 동시에 혹은 연속하여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 가는 경우는 2가지, 정류장 통해서 학교로 가는 경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순서상을 구해보면 AP, AQ, AR, AL, 그 다음에 BQ, 그 다음에 BP, BQ, BR, BL 해서 이와 같이 총 8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집에서 정류장까지 가는 2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P, Q, R, L의 4가지 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4 더하기 4는 8로 볼 수도 있고 2 곱하기 4는 8로 볼 수도 있겠죠.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A기를 이용했을 때 4가지, B기를 이용했을 때 4가지 해서 합의 법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문제 상황이 복잡해진다면 곱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A 2가지, 그 다음에 P, Q, R, L 4가지 해서 곱해서 8가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도를 그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하여 일어나는 경우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가짓수가 각각 m가지, n가지일 때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곱의 법칙은 3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고배 법칙을 적용할 때는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혹은 어떤 사건이 연속하여 일어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배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71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72의 양의 약수는 2의 세제곱의 양의 약수와 3의 제곱의 양의 약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2의 세제곱의 양의 약수는 2의 0제곱 1, 2의 1제곱 2, 2의 제곱 4, 2의 세제곱 8 이렇게 4개가 존재하고 3의 제곱의 약수는 1, 3의 1제곱, 3의 제곱 해서 3개가 존재합니다. 2의 세제곱의 약수는 4개, 3의 제곱의 약수는 3개이므로 약수는 이 4개와 3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고배 법칙에 의해서 4 곱하기 3 12개입니다. 일반화해서 A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와 같이 된다면 A1의 P1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P1 플러스 1개, A2의 P2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P2 플러스 1개, AN의 PN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1 더하면 PN제곱 플러스 1이겠죠. 따라서 이 모두를 곱하면 약수의 총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푼 후에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순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합의 법칙이나 고배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 순서를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 카드를 나열하는 문제나 사람을 줄 세우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2, 3, 4, 5를 3장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는 1, 2, 3, 4, 5 어느 카드도 가능하므로 5가지입니다. 두 번째 자리에는 첫 번째 사용한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4장의 카드가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리에는 2장의 카드를 제외한 3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5개 중에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60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n, p, r. p는 퍼뮤테이션의 첫 글자 p입니다. 이제 순열의 수를 본격적으로 구해보겠습니다. npr은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첫 번째는 n, 그 다음 자리에는 n-1, 그 다음 자리에는 n-2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죠. r번째 자리에는 n-의 r-1 즉 n-r 플러스 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두를 다 곱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n부터 시작해서 1씩 빼가면서 r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즉 5개의 카드 중에 3장을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는 5 퍼뮤테이션 3으로 쓰고 5부터 1씩 빼가며 3개를 곱한 5, 4, 3, 60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6 퍼뮤테이션 3은 6부터 3개를 곱하니 120이 나오죠. 8p1은 8, 7, 56 6p1은 6부터 하나를 곱하니까 6개겠죠. 같은 방법으로 5p5는 5부터 1까지의 곱 120 np2는 n 곱하기 n-1 n 플러스 2 퍼뮤테이션 3은 n 플러스 2부터 해서 1씩 빼가면서 3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때 1씩 빼가면서 곱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는데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곱을 우리는 n의 계승이라고 합니다. 이를 느낌표 기호를 이용해서 n 팩토리얼, n의 계승 이렇게 표기하기로 합니다. 팩토리얼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n장의 카드에서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 퍼뮤테이션이므로 n 퍼뮤테이션 n은 n부터 1까지의 곱, 즉 n 팩토리얼과 같습니다. 또한 n 퍼뮤테이션 r은 n부터 r개를 곱해 나가는 건데 이 부분에다가 이 값보다 1 작은 n-r부터 해서 1까지의 곱을 이곳에 곱하면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분자는 1부터 n까지의 곱이므로 n팩, 분모는 1부터 n-r까지의 곱이므로 n-r팩으로 쓸 수 있겠죠. 즉 n 퍼뮤테이션 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0팩토리얼은 1로 정의합니다. 0팩토리얼을 1로 정의하면 R 대신에 n을 대입해도 식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 값은 n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 퍼뮤테이션 0을 1로 정의하면 r이 0일 때를 생각해보면 r에 0을 대입해보면 n팩토리얼분의 n팩토리얼이니까 1. 즉 r이 n일 때도 r이 0일 때도 주어진 식은 성립합니다. 순열에 대해 정리되어 있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적어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하나도 무엇이 아닌 경우의 수를 빼면 됩니다. 즉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해당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셋, 여자 4명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이 여자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자가 1명이 적어도 뽑혀야 되는데 여자가 1명도 뽑히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겠습니다. 즉 전체의 경우에서 모두 남자가 뽑힐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죠. 회장과 부회장은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 후 앞에 선 사람을 회장, 뒤에 선 사람을 부회장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7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7 퍼뮤테이션 2, 즉 7 곱하기 6 해서 42가지가 있죠. 이때 회장, 부회장이 모두 남자인 경우는 남자 3명 중에 2명을 뽑아주면 됩니다. 남자 3명 중에 2명을 몽땅 뽑으면 3 퍼뮤테이션 2, 즉 3 곱하기 2는 6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1명이 여자인 경우의 수는 42에서 6을 빼주면 36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면 여자를 3명을 한 묶음으로 보고 총 하나, 둘, 셋, 4명을 일렬로 세우면 되죠. 따라서 4팩토리얼에다가 여자 3명이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 3명이서 이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죠.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 144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하는 순열의 수는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여 일렬로 나열한 다음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자 2명을 먼저 일렬로 세운 다음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려면 여학생들 사이에 남학생 1명 이상 있도록 세워야 합니다. 여자 2명을 세우고 이곳에 남자를 세울 때 이곳에 적어도 1명 이상을 세워야겠죠. 하지만 남자 4명을 먼저 일렬로 세우면 그리고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남학생 사이사이에 여자를 1명 세우거나 없도록 세우면 됩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쉬운 편이죠. 왜냐하면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 1명 이상 되도록 세우려면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이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4명의 남학생들 사이에 여학생이 1명 이하가 되도록 세우려면 여학생이 1명이거나 없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므로 남학생을 먼저 세우고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여학생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즉 남자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고 여자가 설 수 있는 곳은 총 5군데가 되겠죠. 5군데에서 2군데를 선택해서 일렬로 세우면 되겠습니다. 5 퍼뮤테이션 2가 되죠. 따라서 4팩토리얼 곱하기 5 퍼뮤테이션 2는 계산해보면 480가지입니다. 즉 이웃해도 되는 남학생을 먼저 세우고 그 사이사이와 양 끝에 이웃하면 안 되는 여학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일렬로 세우고 그 사이와 양 끝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또한 이 문제는 여학생이 2명뿐이므로 전체의 경우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줘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즉 전체의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줘도 되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2명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자가 3명 이상이면 방금 한 방법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는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2명이 이웃하고 나머지 1명이 떨어지는 경우 3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에서 3명이 이웃하는 경우만 빼면 2명이
이웃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웃하는 순열의 수는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여 일렬로 나열하고 그 묶음 내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웃해도 되는 것을 일렬로 나열한 후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을 배치하면 되죠. 특히 전체의 경우에서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2명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한 장의 카드로 일렬로 배열했지만 이번에는 중복을 허용하여 3장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가 여러 장 있다고 생각했을 때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도 5가지, 두 번째도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니까 5의 세제곱 125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는다면 N을 그저 R번 곱해주면 되므로 N의 R제곱입니다. 예, 이것은 확률과 통계에서 중복순열을 공부할 텐데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중복순열 문제는 N이 뭔지 R이 뭔지만 잘 분간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의 우체통 A, B에 서로 다른 세 통의 편지 PQR을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 2의 세제곱인지 3의 제곱인지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편지 PQR은 우편함 A, B에 넣어야 하는데 반드시 대응되어야 하는 것을 정의역에 두고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공역으로 잡은 후에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정의역은 편지는 우체통에 반드시 넣어야 되고 우체통엔 편지가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우체통을 공역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지는 A나 B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2가지, Q도 2가지, R도 2가지. 그림과 같이 편지를 정의역, 우체통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각각 2가지이므로 2의 세제곱, 즉 8가지입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풀어본 후에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 그 수를 기호 n, c, r로 표기합니다. c는 컨비네이션의 첫 글자 c입니다. 순열과 조합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ncr의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4장의 카드 1, 2, 3, 4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2장의 카드를 꺼내는 방법은 1, 2, 1, 3, 1, 4, 2, 3, 2, 4, 3, 4 해서 총 6가지이고 이것은 4C2입니다. 이때 한 경우에 대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는 1, 2, 2, 1 2가지입니다. 정확하게는 2팩토리얼만큼 경우의 수가 증가하죠. 마찬가지 1, 3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가 순서를 생각한다면 1, 3, 3, 1 2팩만큼 증가합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2팩만큼 증가하므로 4장의 카드 중에 2장의 카드를 꺼내서 순서를 고려해서 배열하면 4컨비네이션 2에다가 2팩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 값은 사실 4퍼뮤테이션 2죠. 이 값은 4퍼뮤테이션 2와 같으니까 4컨비네이션 2는 2팩분의 4p2가 되어서 6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는 ncr,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는 r팩, 이 둘을 곱하면 npr이므로 npr은 ncr 곱하기 r팩입니다. 따라서 r팩으로 나눠주면은 ncr은 r팩분의 npr. npr은 n부터 한 개씩 빼서 r개를 곱하는 거고 r팩은 r부터 1까지의 곱이죠. 분모 분자에 n-1팩을 곱해주면 분자가 n부터 1까지의 곱이므로 분자가 n팩토리얼이 되고 분모는 r팩 그리고 n-r팩이 되겠습니다. n 컨비네이션 r은 따라서 r팩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뺀 값 n-r팩 써주고 분자는 n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r이 0이면 n 컨비네이션 제로는 0팩분의 np 제로 따라서 1이 나옵니다. np0은 1이고 0팩도 1이라고 공부했었죠. 따라서 n 컨비네이션 0은 1로 정의합니다. 또한 r이 n일 경우를 계산해보면 n 컨비네이션 n은 이 부분이 0팩이므로 0팩은 1이었죠. n팩분의 n팩이니까
값은 1이 나옵니다. 따라서 n 컨비네이션 n도 1로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명의 학생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대표 2명이므로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7 컨비네이션 2가 되고 7 컨비네이션 2는 200분의 7p2 따라서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21입니다. 5개국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 대표가 빠짐없이 서로 악수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면 5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면 되죠. 5 컨비네이션 2, 5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하는 방법은 5부터 2개를 곱하고 분모는 2팩, 이 2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컨비네이션 3은 10부터 3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3팩 해주면 됩니다. 조합의 수의 성질을 공부하겠습니다. 5개 중에 3개의 공을 뽑을 때 그 경우의 수는 5 컨비네이션 3입니다. 그런데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뽑히지 않는 공이 2개가 생기죠. 따라서 5 컨비네이션 3만큼 5 컨비네이션 2가 생겨서 5 컨비네이션 3과 5 컨비네이션 2의 값이 같습니다. 5 컨비네이션 3은 뽑히지 않는 5 컨비네이션 2와 같습니다. 즉 5C3은 5C2와 같죠. 이를 일반화 해보면 n 컨비네이션 n-r은 n 컨비네이션 r과 같습니다. 이곳에 n-r과 r의 합이 n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의 n-r. 그러므로 n 컨비네이션 r을 계산할 때 우리는 r 값이 크면 n 컨비네이션 n-r 값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7 컨비네이션 4는 7 컨비네이션 3과 같고 7 컨비네이션 3은 7부터 7, 6, 5, 그 다음에 3, 2, 1 계산하면 3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컨비네이션 7은 9 컨비네이션 2와 같으므로 9 곱하기 8 나누기 2 곱하기 1 답은 36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n-1 컨비네이션 r과 n-1 컨비네이션의 r-1의 합은 n 컨비네이션 r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에 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청소당번 5명을 골라내는 방법을 생각할 텐데 30명 중에 철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시다. 30명 중에 5명의 청소당번을 골라내는 방법은 30 컨비네이션 5이고 여기에 철수가 포함되는 방법과 포함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수가 포함되지 않고 5명을 뽑는 방법과 철수가 포함되어서 청소당번 5명을 뽑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철수가 포함되지 않으려면 철수를 제외한 29명 중에 5명을 뽑아주면 됩니다. 철수를 포함하려면 철수 1명을 뽑고 나머지 29명 중에 4명을 뽑아주면 되겠죠. 이곳에 n-1과 n-1은 같아야 됩니다. 29와 29는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9보다 1 큰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r과 r-1 하나 차이가 나오죠. 이때는 더 큰 값을 오른쪽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5와 4에 대해서 5를 써주면 되겠죠. 자, 계산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 B, C, D, E에서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A, B, C, D 중에 3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5 컨비네이션 3, 즉 10입니다.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r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와 같습니다. 조합을 응용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세점 ABC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총 3개입니다. 직선의 개수도 총 3개가 되겠죠. 하지만 그림 2에서는 점 ABC가 일직선상에 있다면 세점 ABC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AB, BC, CA, AB, BC, AC 이렇게 3개가 생기지만 직선은 AC 한 개뿐이죠. AC와 BC는 같은 직선입니다. 따라서 3점 이상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선분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가 달라지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개의 점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6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택하는 방법의 수는 6 컨비네이션 2 계산하면 15가 나오죠.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선분의 개수 6 컨비네이션 2에서 이렇게 택해도
직선 이렇게 택해도 같은 직선이 되므로 중복되는 걸 빼줘야겠죠. 3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택하기만 하면 하나의 직선입니다. 따라서 3 컴비네이션 2 그리고 위에 줄 밑에 줄 2줄이니까 곱하기 2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직선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직선 2개를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직선의 개수는 11개이죠. 실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번에 삼각형의 개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직선 위에 있는 3개 이상의 점으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으므로 삼각형을 만들 때에는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행사변형일 경우에는 평행한 두 쌍의 대변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림과 같이 2선과 2선 그리고 세로선에서는 2선과 2선을 선택하면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이 결정되어집니다. 즉 주어진 그림에서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방법은 가로선 3개 중에 2개, 세로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곱해주면 되므로 계산해보면 18가지가 나옵니다. 도형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본 후 정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